네, 안녕하세요. 오토카 매거진입니다. 우선 제네시스 GV80에 관한 고찰의 영상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구독자 수에 비해 거의 10배가 넘는 분들께서 하루 만에 시청해 주셔서 너무 큰 영광이었어요. 더욱 열심히 하는 오토카 매거진이 되겠습니다. 우선 GV80에 관한 고찰 마지막 편은 이제 15일 날 출시가 되고 난 이후에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해요. 어, 그리고 이상 서론을 보신 김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고 가세요. 출시를 앞둔 XM3, 즉 현재 러시아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르카나죠. 아수라장인 르노 삼성을 구원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예, 우선 삼성 자동차의 매우 간단한 역사를 살펴보면은 1988년에 처음 등장하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뭐 현대 소나타를 경쟁 상대로 삼아서 전륜구동 중형 세단으로 SM5가 나왔는데요. 닛산 세피로 모델이나 아니면은 그 맥시마 모델을 참고하여서 국내 환경에 맞춰서 변형시킨 것이 특징이었죠. 그러고 나서 SM3, SM5 2세대, SM7, 그리고 QM5, QM3, 그리고 이제 뭐 SM6, QM6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까지 지금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보다 길지 않은 역사 속에서 그래도 국내 완성차 업계에서 나름 현대기아의 점유율 80%라는 어마무진한 점유율 속에서도 르노 삼성이나 쉐보레나 그리고 쌍용 자동차가 매우 위축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SM5와 SM7은 2019년을 마지막으로 이미 단종이 되었고 SM3는 우려먹고 또다시 우려먹고 있어서 저조한 판매량을 보이고 있고요. QM3는 컴팩트 SUV 판매량 중 이미 꼴찌이고 그리고 스페인 직수입이에요. 그 차가. 그 수입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보험료도 좀 생각보다 비쌉니다. 하지만 옵션은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 돈을 주고 이 차를 왜 사냐라는 이 젊은 세대들의 이 가성비적인 것에 대해서 좀 안 맞았죠, 코드가. 게다가 이제 QM6는 현재 SUV 판매량 중에서 1위지만은 그래도 이미 신차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제 조금씩 변경되는 페이스리프트라든지 어떤 옵션들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어필을 하고 LPG SUV가 나오면서 그 시장에서는 미드사이즈 SUV에서는 현재 판매량 1위를 달리고 있죠. 그만큼 이번 연도는 르노 삼성에게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거라고 국내나 국외 매체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기사화가 되었지만은 벌써부터 새해부터 엄청난 잡음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중 가장 큰 문제가 노사 관계예요. 르노 삼성 부산 공장은 닛산 로고의 수출 물량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잦은 파업으로 인해서 결국 르노 본사에서 배정에 탈락하고 맙니다. 더욱이 닛산과 르노와의 관계가 매우 현재 악화된 상황에서 가운데 낀 부산 공장은 더욱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실정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XM3가 부산 공장에서 생산하는 걸로 확정을 짓고 노사가 협상을 벌이던 와중 2020년 1월 9일 날 기사가 뜹니다. 협상 중에 기습파업을 한대요. 르노 삼성차 분규 사태 악화 일로 회사 입장에서는 6,000대 생산 차질에 1,200원대 손실을 유발시켰다고 해요. 왜냐면 지금 QM6 자체도 이제 펠리세이드의 물량이 너무나 딸려가지고 다들 이렇게 회계에서 온 와중에 이때 빨리빨리 팔아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협상한답시고 테이블에 앉았는데 파업을 한대요. 갑자기 이렇게 기습파업을 벌이고 있으면서 생산 가동 라인을 멈춰버렸대요. 그렇기 때문에 르노 삼성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빨리 이 부산 공장의 실적, 닛산 로그가 나간 실적을 빨리빨리 채워야 되는데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벌써 1,200억 가량의 생산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를 하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뭐 르노의 지배를 받고 있는 닛산은 반기를 일으켜 난감한 상황이고요. 물론 르노 캡처, 즉 앞으로 QM3의 후속작이 나올 예정이긴 하지만은
현지 판매 풀옵션 기준으로 약 3,500에서 3,800만 원대예요. 그 굉장히 좀 소형 SUV 치고는 굉장히 금액대가 높죠. 그리고 또 옵션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풍부하진 않고요. 뭐 기본기라든지 달리기 성능이라든지 그 무엇이 아무리 좋아봤자 기본적인 한국인은 내부의 기본적인 크기와 옵션, 그리고 어떤 세단 같은 주행 감각을 워낙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현지화 금액에 어떻게 맞춰져서 나올지도 참 난감한 숙제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XM3, 즉 지금 현재 러시아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르카나가 해외에서 먼저 선보여서 국내 언론 및 소비자층에서도 엄청난 관심을 이끌고 있어요. 차체는 이제 뭐 아르카나와 곧 생산될 예정인 XM3가 차체는 같아요. 플랫폼이 기본적으로 다 같습니다. 뭐 시트 크기라든지 모든 게 다 같은데 외형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어요. 좀 더 한국인이 좀 더 선호하는 좀 더 럭셔리함과 크롬이 좀 더 들어갔고요. 좀 더 세련된 어떤 디자인에 대한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카나를 기준으로 XM3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XM3는 벤츠 GLE처럼 선보이는 쿠페형 SUV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 이런 쿠페형 SUV가 유행인 가운데 포르쉐도 카이엔을 쿠페형으로 선보인다고 하였죠. 우선 국내에서 굉장히 보기 드문 쿠페형 SUV라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지금 현재 굉장히 빨리 출시하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XM3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에서 그 SUV의 실용성과 쿠페 날렵함을 결합해 경쟁 SUV와는 다른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차이입니다. 경쟁이 현재 굉장히 치열한 SUV 시장에서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쿠페형 SUV라는 새로운 장르를 르노 삼성에서 개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 X4와 X6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의 GLC, GLE 쿠페가 존재하지만 물론 이 가격대가 아니에요. 흔한 이제 서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서민들이 쉽게 사거나 접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아니기 때문에 XM3와 직접적인 경쟁 상대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가격대도 현재 측정하고 있는 게 1,700만 원에서 라인업이 깡통이 1,700만 원대에서 풀옵션이 2,000 중후반대까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진정한 다른 외제차의 쿠페형 SUV 자체가 직접적인 경쟁 상대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XM 인스파이어 컨셉트카를 살펴보자면은 그 당시 때 이제 모터쇼에서 전면 디자인은 상위 모델인 QM6와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고요. 르노 특유의 라지에터 그릴과 디귿자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범퍼 하단은 쿠페형 SUV답게 스포티한 모습을 좀 더 강조했어요. 이 범퍼 하단과 약간 라이팅 부분이 아르카나와 약간 좀 다른 부분이에요. 그리고 옆에 사이드 스커트 밑에 부분이 좀 더 다르고요. 좀 더 디자인이 좀 더 가미가 되었죠. 어, 측면은 XM3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난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프에서 시작되어서 트렁크까지 완만한 경사로 이어지는 쿠페 라인을 통해서 날렵함을 표현하고 공기저항을 감소시켰어요. 일반적으로 스포츠카, 스포츠형 쿠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쿠페 라인과 더불어 지상구를 최대한 낮게 설계해서 최대한 날렵한 모습을 강조하지만 죄송합니다. XM3는 SUV이다 보니 실용성을 위해 지상고를 높게 설계했어요. 날렵한 루프로 떨어지는 이 라인과 높은 지상고. 이것이 쿠페형 SUV의 가장 큰 매력이자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후면을 보면 거의 뭐 SM6나 QM6와 유사한 디자인의 테일램프를 보이고 있죠. 3타입의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는 좀 더 SM6보다도 더 디자인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고요. 범퍼 하단에는 알루미늄 트윈 테일 파이프를 적용해서 좀 더 강렬하면서 역동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번호판도 하단에 위치하게끔 하고 있어서 이 가운데 볼륨이 더 커져 보이는 형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차체 하단에는 전체적으로 어떤 그 블랙 톤의
프로텍션이라 하나요? 프로텍션을 이 바를 적용해서 좀 더 럭셔리하게, 스포티하면서도 럭셔리하게 보이는 것을 보였다고 할 수 있고요.